추미애 의원입니다. 무덤으로 갈 비밀. 해운대 오션타워 룸사롱이 유명했어. LCT 이영복 회장이 로비 장소로 이용했지. 이곳에서 접대를 받지 못한 인사는 주류 측에 들지도 못하지. 부산지검, 부산지법이 인기 근무지인 이유도 큰 손스폰 이영복의 후한 접대가 숨은 이유 중 하나였지. 고급술, 성접대, 두툼한 봉투, 삼합접대로 모두가 만족했어. 높은 분들을 잘 모시는 건 공짜가 아니야. 지혜로운 영업보험이었지. 덕분에 사법 리스크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대사업가가 되었어. 그가 모신 귀빈 중에는 후일 검찰총장이 된 이도 있어. 혼외자가 드러나 임기 도중 옷을 벗었지.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지. 이영복이 사법 리스크에도 번번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귀빈 명단과 접대 내역을 절대 발설하지 않고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간다는 철칙을 지킨 때문이지. 그래야 고객들이 안심하고 접대를 받지. 지기현 판사는 복이 없네. 무덤까지 비밀을 지켜줄 스폰서를 못 만났거나 제대로 만족스러운 보험을 제공하지 못했거나 어쨌든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지. 옷을 벗은 검찰총장처럼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럽겠지. 과거 교훈이 있어 위로가 되겠네. 하이 추미애 의원님. 요즘에 페이스북에는 시처럼 그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지기현 판사 이야기인데, 자, 지기현 판사의 의혹을 민주당이 던지자 중앙지법이 입장을 냈는데 입장이 없는 입장을 냈어.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다. 밝힐 입장이 없다. 야, 얘네들 진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 진짜 나가리지. 아니, 사진까지도, 룸사롱 사진까지도 나오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했겠어. 그러면 내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그런 스탠스 안 하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밝힐 입장이 없대. 왜? 추상적이라서. 와, 얘네 진짜 큰일 났는데. 지금 사람들이 엄청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2012년 2월 25일 기사입니다. 강남 템프로 룸사롱 블루PC에서 유독 작전 모의가 많은 이유는 이러면서 블루PC가 딱 나오고, 여기다 지기현이 갔던 데가 블루PC다 라는 썰이 쫙 돕니다. 커뮤니티에. 이거는 확인된 바 없는 이야기예요. 가짜뉴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가짜뉴스를 확인 안 하고 퍼다달라는 게 아님을 지금 확실히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블루PC, 강남 블루PC .5 룸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막 돌아다녀. .5만의 장점 뭐 이러면서 수위가 세다. 수위가 센 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진짜 민망해가지고. 강남 블루PC는 .5 룸 시스템을 적용하는 곳이다. 자, 지기현 판사가 이 블루PC에 갔다라는 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기자에 의하면 블루PC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은 또 바뀌었다 뭐 얘기도 있고요. 지금 블루PC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자, .5가 뭐임? 미르미르님에 대해서 제가 .5가 뭔지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룸 공부 들어갑니다. 룸사롱에 대해서. 자, 룸사롱 하면 우리가 많이 들은 게 뭐야? 10프로. 여기가 제일 상급 룸사롱. 그 바로 아래 단계가 .5라고 부른다고 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10프로는 상위 10% 막 이쁜 아가씨들이 나오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5는 뭐지? 그거 .5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5면은 10%보다 위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게 아니라 10%는 업장이 가져가는 퍼센테지가 10%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가씨들이 갖고 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아가씨들한테 떼는 돈이 10%만 업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90%는 아가씨들한테 준다. .5는 뭐냐? 15%. 10%보단 아래고 일반보다는 위다.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아가씨들의 퀄리티가 높다 이 말이야. 야, 여기서 또 룸사롱 공부. 10%는 일명 우리가 아는 2차가 없다.
하지만 수위가 높게 놀려면 점호를 가야 된다. 라고 합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위원이 점호를 간 것 아니냐. 점호를 갔기 때문에 이 캐비넷이 통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불경하게도 대한민국 판사가 말이야 점호를 가고 말이야 2차 이런 접대를 받겠습니까? 아이고 참 불경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직위원은 아무 말이 없어요. 중앙지법은 어쨌든 입장이 없는 입장을 냈잖아요. 직위원은 별말이 없습니다. 왜 말이 없냐? 안 갔으면 안 갔다 얘기하면 되는데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언제 누구와 어딜 갔는지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카드가 뭔지 헷갈려.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떤 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불안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안 갔거나 몇 번 안 갔으면 바로 답변이 나왔겠지. 거기 아니다. 나 아니다. 근데 워낙 많이 다녔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뭐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게 어디야? 언제 거야? 자, 갔다는 뜻 아니냐. 이것까지는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가긴 갔네. 가긴 갔어. 자, 법원에서 추상적이라고 밝힐 입장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뻥카 던져보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얘네들이 지금 뻥카 치는 거야. 진짜 카드 들고 있는 거야. 야, 법원이 지금 포커를 치나? 떠보는 거 아닙니까? 너무 추상적이라서 입장 밝히지 못해. 민주당 구체적으로 좀 내놔봐. 있으면 내놔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법원이 할 일입니까? 자체 조사에 들어가겠다 하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완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민주당이 이 대선 국면에 팩트체크 안 하고 던졌을까요? 근데 중앙법원이 직위원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판사들이 다 똑같은 놈들이구나. 판사들이 다들 접대를 받는구나. 다들 룸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사법개혁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인당 200만 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양주가 임페리얼 뭐 이런 거 골든블루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판사들이 그런 거 안 먹겠지. 조니워커 블루 발렌타인 30년 뭐 로얄 살루트 30년 이런 거 마셨을 거 아니야. 템프로를 갔을까 점호를 갔을까. 사람들이 점호를 갔을 거다 이렇게 추측한단 말이야. 왜 점호를 갔을 거라고 추측하냐. 직위원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윤석열을 풀어줄 때 법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약점이 잡혀도 제대로 된 약점이 잡히지 않고서는 납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랬다면 점호를 가지 않았을까? 왜냐? 점호는 2차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돌아다니는 얘기를 정리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아예 몰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사들 내부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 그냥 이대로 쭉쭉 가. 그래야 정권 바뀌고 부드럽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나왔죠. 입구, 룸. 근데 뭐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데. 이 고급인가요? 지금 기자들도 이걸 물고 본격 취재에 들어갔죠. 이명수 기자, 장희수 기자도 이거 취재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다른 기자들도 이거 취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직위원이 버틸 수 있을까? 다른 판사들에게 영향을 끼칠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아주 불손한 소설도 들어갑니다. 완전 불온소설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제가 이제 이런 거 명예훼손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 확실하게 좀 짚어주고 해야 돼. 명예훼손 한번 나가면 매우 스트레스 받습니다. 돈도 돈이고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니까. 자, 이거 불온소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직위원 같은 판사들은요. 이런 사건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접대만 받던 인간들이고요. 접대가 언제나 당연했던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접대한 사람한테 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과 술을 마셨다고 했단 말이죠. 로펌 아니냐.
누구지? 로펌일 가능성도 있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직위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판사들 접대 안 받았을까? 네. 그리고 또 직위원은 이것만 있을까? 걸린 게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걸린 게 이거니 직위원 파고 들어가면 한두 개겠냐, 뭐 다른 건 없겠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다른 판사들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접대가 일상이었던 판사들이 있다면 폭탄이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왜 무섭냐? 판사들이 이걸 버티지 못하는 이유, 저만의 상상 말씀드립니다. 이 판검사들 있죠. 이 마누라들 네트워크가 엄청납니다. 이 판검사들이 처가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봐서 고시 패스하고 판사 검사가 됐잖아. 그러면 부잣집 딸내미들하고 결혼을 해요. 예, 머리가 좀 떨어지지만 돈 많은 집안의 딸내미들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검사들, 처갓집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심우정 처갓집 보세요. 심우정 처갓집도 동아연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검사들 마누라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합니다. 남편의 지위가 아내의 지위로 치환돼 버리는 아주 무섭고 미개한 집단이 이 판검사들 마누라 네트워크입니다. 삼성이 이 판검사들을 관리의 삼성, 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명절 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선물을 보낸다고 해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똑같은 선물을 보냅니다. 내용은.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급을 나눈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재용 딱 붙어 있고, 누구는 뭐 황학수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마누라들 네트워크에서 여기에 밝혀지면 이제 바가지를 엄청 긁힌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삼성이 관리를 한다라는 일화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마누라들 네트워크 사이에서 소문이 쫙 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누라들, 아내들 네트워크에서 쫓겨나는 거,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직위원의 아내, 지금 기분이 어떨까? 지금 직위원의 아내는 어떤 상황일까? 이 마누라들 네트워크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아닐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본 겁니다. 판사들 아내들 사이에서 직위원의 평판이 어떻게 됐을까? 땅에 떨어졌지. 직위원이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울 거예요.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 마누라의 손가락질을 견딜 수 있을까? 직위원의 아내는 이 네트워크에서 왕따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제 불똥이요, 다른 판사들한테 튀기 시작할 겁니다. 자, 마누라들이요, 이 다른 판사들 잡기 시작해요. 야, 너도 룸 다녔냐? 너도 걸릴 만한 짓 했냐? 너 걸리면 죽는다.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 이상한 판결 내리지 마라. 돈 받고 판결하지 마라. 다른 판사들 마누라들이 판사들을 들들들 볶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이 마누라 네트워크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참을 수가 없거든. 서초동 바닥에 이 판검사들 마누라 네트워크에 지금 초비상이 걸렸을 것이다 라는 게 저만의 상상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서초동 바닥에 너무나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다. 왜냐? 강호의 도리가 땅에 떨어진 사건이거든. 원래 사우나에서 일어난 일, 룸방에서 일어난 일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이 바닥의 불분율, 강호의 도리였는데,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버려가지고 이 룸방에서의 일이 밖으로 드러나 버렸어. 강호의 도리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나를 접대한 인간이 내 사진을 찍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 근데 이게 직위원뿐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접대 좋아하던 판사들 지금 다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검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주 불만이야. 왜냐? 판사들의 약점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재판에 써먹는데, 이걸 민주당도 알고 있어?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게 검사들만의 무기가 아닌 거예요. 캐비넷으로 판결도 쥐락펴락할 수 있었는데 조이대의 선거 개입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탄이 판사들에게 떨어진 것 아니냐. 사법개혁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될 수 있겠다는 게 저의 상상입니다. 이 소설이 사실이라면 지금 난리 났겠죠? 판사들이 개길 수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삼권 분립을 침범하려고 한다. 이런 말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 살 길 찾기 바빠요, 지금. 물론 검사 동일체 같은 이런 집단은 아닙니다. 사법부는 그게 훨씬 더 덜하긴 하죠. 물론 라인도 있고 있기는 한데 검사만큼 조폭 같은 조직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대로 이렇게 판결하는 정의로운 판사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의 문영배 판사님이라거나 아니면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유명해요. 워낙에 청렴하고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이런 판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요, 이 사법부가 개혁되는 걸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쥐기현의 룸사롱 이 증거 사진까지 나온 건요, 조이대가 똥볼 찬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법개혁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별다른 저항 없이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